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얼른 가볼까요? 그러시죠. 네. 네. 자, 헤드라인으로 오늘 월요일 미스터 마켓의 헤드라인은요. 3개월 만에 1,200원대 안착한 환율 내년 1분기 다시 1,300원 넘을 수도. 이렇게. 이제 환율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잖아요. 뭐 네. 주식 전망도 어렵고 채권 시장 전망도 어렵고 부동산도 어려운 건 매양 한 가지인데 환율이 특별히 어려운 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떤 경제, 어떤 회사 또 어떤 크레딧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잖아요. 경제력의 관계라든지 또 뭐 어떤 외환 수급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지난 6개월 동안의 차트인데요. 요거 말고 그 앞에 거부터. 네. 네. 요건가요? 네. 보시면 이게 1,439원대가 이제 가장 높은 환율이잖아요. 오, 네, 9월 28일 경.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환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주말에 1,284원인데 6개월 전인 7월 15일 정도가 1,326원이니까 많이 빠졌죠.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왜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1,400원대 샀어야 되는데, 네? 1,400원대 달러 매도 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근데 1,439원이 보세요. 9월 28일부터 10월 21일 사이 거의 한 달 동안 유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찍고 딱 내려온 게 아니고 계속 저 한 달 동안 1,400원대 놀아줬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저 차트 말고 조금 장기 시계열로 한번 볼까요? 저건 이제 이제 다 내렸네. 그렇게 보시잖아요. 1,326원에서. 근데 저게 10년짜리 원달러 환율 차트거든요. 10년 내 최고치네요. 자, 얼마나 올랐는지 보십시오. 저게 1,090원 선에서 1,440원까지 수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저 기간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수직 낙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짜리 장기 차트로만 보면은 사실은 전 고점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시장 전문가들은 이거 빠질 만큼 빠졌는데. 예. 근데 저기 때 외환위기 안 온 것도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우리 권 기자가 잘 얘기를 했는데 1,430원대 환율에서 한 달 정도 머물 때 거의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라든지 신문의 헤드라인은 지금 얘기한 외환 위기 수준이다. 그리고 1,500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있죠. 1,500원 열어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차트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슷한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 국채 10년짜리 차트인데요. 네, 장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미국채가요. 4.2, 뭐 4.23 정도 하다가 지금 3.7대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랬거든요. 3.4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저걸 한번 보십시오. 0.53에서 4.21까지 거의 조정도 받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저 국면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환율하고 저거를 같이 당한 거죠. 예, 환율이 저렇게 뜨고 미국채 금리가 저렇게, 물론 이제 미국채 금리가 저렇게 떴으니까 환율이 당연히 떴다라는 이제 결론도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주식 투자하기 어려운 국면, 특별히 우리 같이 신흥국 자산 주식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우리가 버텨낸 거다 이런 건데 저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게 4.2, 4.3 갈 때 이제 미국채 금리에 상단이 열렸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한 분도 꽤 물론 이제 김한진 박사님이나 김영익 박사님처럼 저거 다시 조금 빠질 겁니다라고 한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각해 보면 채권이 환율보다는 적중률이 좀 많지 않았나. 그죠? 환율은 뭐 환단이다 1,500원 간다는 분이 더 많았는데 채권 금리 하나만 놓고 보면 그래도 좀
빠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분이 우리 패널 기준으로도 보고 또 전반적인 이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더 많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근데 김프로님도 그때 한참 이제 채권 사도 될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하셨었잖아요. 뭐 제가 시장 전망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도 그 맥락인데요. 항상 우리는 아까 해운 우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더 올라간다고 느끼고 계속 빠질 때는 끝까지 빠질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아까 채팅창에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감동 깊은 감동스러운 댓글이 있어서 적어놨거든요. 대곡이라는 분이 돈은 조급한 사람으로부터 인내심을 가진 사람으로 흐른다. 이렇게 댓글을 쓰셔서 제가 적어놨는데 환율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1287원 종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는데 6월 28일 날이 1284원이니까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건데 환율이 이렇게 강해진 거 원화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우리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국제적인 달러 약세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OJ가 드디어 긴축의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금리 인상은 아닙니다만은 일본 국채의 상단을 열어놓으면서 올리면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유로 쪽에서 유럽 중앙은행도 긴축, 일종의 양적 긴축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로화도 달러 대비해서 강세였고요. 그리고 파운드 같은 것들이 워낙에 약세였는데 그것도 시장에서 자율 반등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난 20일 올해 고점이었는데 114달러였는데 이게 8.9%가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린 거죠. 인덱스가 8.9%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원화 강세가 같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간헐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던 구간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거의 인덱스하고 스무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내부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냐?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계속 해외 투자를 늘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이 해외 투자를 한다는 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는데 네. 환해지를 하는 비중을 10%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해지를 한다는 건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1억 달러어치 미국채를 사면은 1,000만 불은 달러를 매도를 쳐가지고 원화로 수익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환해지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업계에서 볼 때 국민연금이 환해지 비율을 조정하면서 약 44조 4천억 원 규모의 달러가 추가로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거기다가 좋은 뉴스죠.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에 하나죠. WGBI에 편입될 경우에 90조 원 정도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뭐 내년 1분기 정도에 다시 1,300원대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엔화라든지 파운드 또 유로화의 강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는 대외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우리 수출이 계속 이렇게 무역 역조가 계속되면은 원화의 강세는 굉장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경제력 그리고 경제 펀더멘털의 차이가 한두 달, 두세 달에 확 바뀌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모두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은데 한국 경제는 추락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보다는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 한국 경제도 안 좋고 미국 경제 좋을 때 한국 경제도 좋아지는 동행성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정책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역방향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죠. 뭐 남미의 어떤 나라들 또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의 어떤 나라들이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이 열리고 있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움직일 정도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실제로 무역 규모라든지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또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장에 편승하거나 너무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장에서 공포감을 느끼고 거기에 자산을 태우는 혹은 자산을 빼는 그런 오류들을 우리가 좀 줄여 나가야 되겠다. 새해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난 주말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3프로 상담소 이제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접으면서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환율은 뜨고 금리는 오르는 국면이 있었는데 과연 2023년에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망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환율 차트를 보면서도 극도로 지금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으면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시라. 네. 지금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지 마시고 거기에 스테이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판단이 근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이나 공포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연말에 한번 머릿속으로 잘 안 되시면 글로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저 최근에 그 배터리 주식들 보고 있으면 아니 그렇게 많은 기대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사라졌나 싶을 정도로 LG엔솔만 하더라도 한 달 만에 거의 한 20%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데들도 한 20%씩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뭐 한 달 사이에 뭐 미국과 관계가 우리가 그렇게 달라졌나?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주가 약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서 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꽤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한 달 전에 그거 못 잡아가지고 너무 아쉬워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올해 내내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본다면 올라갈 때 너무 기뻐하는 것도 위험하고 내려갈 때 너무 좌절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까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내일 아침 다시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